현대차가 태국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평화로웠던 태국 공장에 폭풍이 몰아친 거죠. 중국의 영향력이 태국 전역을 뒤덮기 시작하면서 현대차는 조직적인 반한 감정과 불법 파업이라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의 시선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태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처우를 제공하던 현대차가 태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자 태국 정부는 뒤늦게나마 현대차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푸켓에서 시작된 중국의 영향력, 조직적인 반한 감정 조성, 그리고 이를 뚫고 일어선 한국과 태국의 진정한 파트너십까지 타완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완 러타나퐁입니다. 방콕 공과대학교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태국법인에서 전장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27살의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은 최근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들을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저는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죠. 많은 친구들이 유럽이나 미국 기업을 선호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빠른 성장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모든 것은 지난해 푸켓 여행에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일하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 방콕을 벗어나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기 봐요. 중국 공안이에요. 함께 간 대학 친구 파이가 속삭이듯 말했죠. 처음에는 그저 중국 관광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제복 차림에 무전기를 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 경찰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현지 경찰들이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순찰을 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죠? 제가 물었어요. 몰랐어? 이제 푸켓은 거의 중국 땅이나 다름없어. 파이의 말에는 무거운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에게도 이제 푸켓은 낯선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죠. 거리의 간판들은 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크게 써 있었고 현지 상인들도 태국어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았죠. 놀랍게도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태국 전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자본의 유입이 매우 활발했죠. 제 아버지는 90년대에 일본 미쓰비시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당시 태국의 경제 위기로 공장이 철수하면서 실직을 경험하셨죠.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다시는 외국 회사를 믿지 않겠다고 하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20년 가까이 일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잃으셨고 우리 가족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를 선택했을 때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외국 기업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대학에서 전기차의 미래를 공부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매료되었거든요. 특히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죠.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현지화에 대한 진정성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푸켓에서 돌아온 다음 날 회사에서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공장이 2026년부터 아이오닉5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공장 설립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국이 동남아시아 전기차 생산의 핵심 기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죠. 동료들과 함께 이 소식을 축하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타완, 중국 쪽에서 우리 공장 설립을 좋아하지 않는다더군. 왜죠?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저쪽도 태국에 전기차 공장을 지으려고 했대. 근데 우리가 먼저 움직였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푸켓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어요. 중국의 영향력은 이미 관광지를 넘어 산업 전반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태국의 구석구석을 통제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태국 정부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해왔다는 내용이었죠. 그들의 계획이 현대차의 진출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된 거였어요. 뉴스에서는 중국 측의 불만이 거세다고 전했습니다. 창 밖으로 방콕의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질 현대차 공장의 부지가 보이는 자리였죠.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이 평화로운 풍경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저는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현상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고 싶었죠.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좋은 회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대학 동기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기업에 취직했는데 지금은 제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죠. 타완, 진짜 점심 공짜야? 지난주 대학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바로 회사의 복리후생이었습니다. 현대차의 직원 복지는 태국에서 이미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일반 구내식당 수준이 아니야. 한식, 태국식, 양식 모두 있고 품질도 최고급이라니까.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어색했어요. 태국의 일반적인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식대를 지원하는 정도인데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급여도 놀라웠어요. 제 월급은 태국 일반 기업 평균의 1.5배가 넘었죠. 게다가 성과급과 각종 수당까지 있어서 실수령액은 거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푸켓에서 목격했던 중국의 영향력이 걱정되었지만 적어도 우리 회사는 달랐어요. 아버지께서도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어요. 아들아, 아빠가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 한국 기업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더구나. 90년대에 쓴 경험이 있으신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숙사였습니다. 저는 방콕 외곽에 있는 현대차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요. 방 상태가 호텔급이에요. 세탁 서비스는 물론이고 체육관과 수영장까지 있죠. 직원들의 삶의 질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회사의 마인드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태국에서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김준호 기술총괄 책임자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이기도 합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이신데 항상 직원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죠. 특히 푸켓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깊은 통찰을 보여주셨어요. 타완, 기술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지. 하지만 이런 대우가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서는 현대차가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제공해 노동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주변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교육 프로그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한국 아산 공장으로 연수를 떠났어요. 그곳에서 본 전기차 생산 라인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로봇 공학부터 배터리 기술까지 미래 자동차 산업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죠. 연수 기간 동안 저는 전기차의 핵심 기술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다음 세대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런 기술들이 곧 우리 태국 공장에도 도입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기업들의 견제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거든요. 특히 중국 기업들은 우리 직원들을 자주 접촉하려 했고 때로는 파격적인 이직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의 한 자동차 회사 임원이 우리 공장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는 푸켓에서 보았던 광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산업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였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우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이유를. 그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약속이었던 거죠. 2026년 전기차 생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는 만큼 최고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지만 우리에겐 기술력이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하는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최근 몇 주 동안 공장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식민지 취급한대. 점심시간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몇몇 동료들이 소곤거리고 있었죠. 평소라면 그냥 흘려들었을 이야기인데 최근 페이스북과 라인에서 본 몇몇 게시물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반한 감정을 퍼뜨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 의견처럼 보이는 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내용이 너무 비슷했죠. 마치 누군가가 정해진 각본대로 글을 쓰는 것 같았어요. 현대차는 태국 직원들을 2등 시민으로 대우한다. 한국인들만 승진한다. 태국의 자원을 착취하려 한다.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현대차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오히려 태국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좋아서 주변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할 정도였잖아요. 김준호 책임자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타완, 이런 글들 캡처해서 보관해두고 있나? 네. 혹시 몰라서 다 저장해뒀어요. 잘했어. 이거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것 같거든. 김 책임자님의 예감은 정확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조직적인 움직임이 시작됐거든요. 공장 주변 커피숍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직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노동자 권익보호단체 회원이라고 소개했죠. 당신들은 착취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그들과 대화를 나눈 후 제게 털어놓았어요. 그들은 현대차가 태국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높은 임금이 사실은 함정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한 미끼라나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공장 정문 앞에서 갑자기 시위가 벌어졌거든요.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국 기업 철수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우리 직원이 아니었거든요. SNS에는
이 시위 사진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요. 댓글들도 수상했어요. 모두 비슷한 톤으로 한국 기업을 비난하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대부분의 계정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타완, 잠깐 내 사무실로 올래요? 오늘 아침 김 책임자님이 부르셨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모아둔 캡처본들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다른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 김 책임자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푸켓에서 시작된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산업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전기차 시장을 노리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진실을 기록하는 거야. 내가 쓰고 있는 일기처럼. 김 책임자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네요. 왜곡된 정보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제가 경험한 진실은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공장 안에서도 동요가 시작됐어요. 아직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 세대의 일본 기업들이 떠났던 것처럼 정말 현대차도 태국을 떠나게 될까요? 아니요. 달라야 해요. 이번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가 있으니까요. 단순한 공장이 아닌 태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기차 생산 기지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내일은 팀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적어도 우리 팀만큼은 이런 거짓 정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위대가 있었던 공장 정문 앞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중국어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김 책임자님 말씀처럼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체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신입사원들이에요. 아직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깊지 않은 그들은 이런 소문에 더 쉽게 동요되거든요. 오늘도 몇몇 신입사원들이 불안해하며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선배, 정말 회사가 우리를 이용만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미 퍼져나간 거짓 정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지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되네요. 신입사원들과의 점심 모임이 있던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내식당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공장 정문 쪽에서 고성이 들려왔어요. 공정한 대우를 요구한다. 한국 기업은 떠나라. 처음에는 또 그 시위대가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회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대략 2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아는 조립라인의 피차이가 그 중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성실한 동료였는데 그날따라 격앙된 모습이었어요. 타완,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지. 착취라뇨? 우리가 받는 대우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건 다 함정이에요. 나중에 우리를 더 쥐어짜기 위한 미끼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 그 노동자 권익보호단체가 퍼뜨린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선동이 동료들 사이에 실제로 퍼져 있었던 거죠. 김준호 책임자님도 곧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불만사항이 있다면 대화로 풀어봅시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전달하겠습니다. 시위대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내민 문서에는 믿기 힘든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임금 50% 추가 인상, 노동시간 단축, 한국인 관리자 철수 등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인 현재의 처우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요구사항들이었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타완, 잠깐 내 사무실로 와보게. 김 책임자님께서 상황 파악을 위해 저를 부르셨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분은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이야. 누군가 조직적으로 이 사태를 만들어냈어. 중국 쪽의 움직임이란 말씀이시죠? 그래.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게다가 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말씀을 끝맺지 못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공장은 단순한 조립 라인이 아닙니다. 4만 명이 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거대한 생태계죠. 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그들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회사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태국 정부에도 이 상황이 보고되었죠.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음날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현대차 태국 공장, 노사 갈등 심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하지만 기사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죠.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요. 타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김 책임자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협력업체들과 긴급 연락망을 구축했죠. 최소한의 생산 라인은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던 동료들이었는데 지금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90년대 일본 기업이 떠날 때의 상황이 이랬던 걸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늦게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피차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타완,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피차이의 메시지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현장의 작은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모임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새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았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고 합니다. 실은 말이야. 어제 저녁에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었어. 피차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 파업의 실체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이 사태를 키우고 있었고 선량한 우리 동료들은 그들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 일찍 김 책임자님께 이 내용을 보고 드려야겠어요. 이제는 정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김 책임자님을 찾아갔습니다. 피차이에게서 받은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김 책임자님은 이미 누군가와 심각한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BYD의 임원들이 지난주에 방콕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그 시위대의 피켓이 같은 공장에서 제작된 것도 확인했고요. 전화를 끊으신 김 책임자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타완, 때마침 잘 왔어. 좀 충격적인 사실들이 발견됐네. 알고 보니 우리 회사의 보안팀이 며칠간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파업 주동자들의 통화 기록,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들의 동선까지 모든 것이 중국의 한 자동차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푸켓에서 시작된 그들의 영향력이 이제는 여기까지 미치고 있는 거지. 김 책임자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태국을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현대차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자 그들은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야. 타완, 자네가 피차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그걸 증명하고 있잖나.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SNS에서 시작된 반한 감정 조성, 갑작스러운 시위대의 등장, 그리고 터무니없는 요구사항들까지 모두 우리 회사의 태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거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 자네 피차이 말대로 수상한 사람들이 집을 찾아왔다면 CCTV 영상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우리는 비밀리에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 중에서도 피차이처럼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통해 조금씩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시위대의 피켓을 제작한 인쇄소 직원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중국계 기업의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위 문구까지 그들이 지정했대요. 타완, 이거 봐. 자금 흐름이 추적됐어. 김 책임자님이 보여주신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위대에게 지급된 활동비가 모두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급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실제 소유주는 중국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였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김 책임자님의 말씀이 이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사무실 문을 누군가가 급하게 두드렸어요. 비서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파업 참가자들이 공장 정문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창 밖을 내다보니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서 공장 가동 자체를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협력업체 차량의 출입까지 막아선 것이죠. 이런, 결국 이렇게 나오는군. 무슨 뜻이시죠? 타완. 이게 바로 그들의 최종 목표야. 우리 공장의 가동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거지. 그제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를 방해하려 하는지를. 2026년이면 우리 공장에서 아이오닉 5 생산이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공장 가동이 멈춘다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안 돼. 이건 마지막 카드로 남겨둬야 해. 지금 공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김 책임자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이미 태국 내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을 지목하는 건 또 다른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었죠. 공장 봉쇄가 일주일째 이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사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태국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산업부 장관이 직접 오신다고. 김준호 책임자님의 목소리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태국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장관이 직접 방문한다니. 알고 보니 상황이 심각해진 거였어요. 현대차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
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4만 명이 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다른 외국 기업들도 태국을 떠날까봐 정부가 긴장했나 봅니다. 그래, 특히 전기차 산업은 태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으니까. 장관이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보안팀이 우리가 모은 증거들을 차례로 보여드렸어요. 중국 기업의 개입 정황, 조직적인 반환 감정 조성, 그리고 파업 자금의 흐름까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총리실과 통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태국 정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노사 갈등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외국 기업의 정당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발표는 계속되었어요. 노동법 강화를 통해 불법 파업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내용, 외국 기업 투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계획,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현대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었습니다. 전기차 생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김 책임자님의 말씀처럼 태국 정부가 드디어 선택을 한 거였어요. 단순히 현대차 하나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태국의 미래 산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날 저녁 피차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타완, 정부 발표 봤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파업 현장에 투입되었고 불법 시위자들은 모두 해산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가 파업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타완,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도움이 됐어. 네, 하지만 아직 걱정이 되네요. 파업에 참여했던 동료들은 어떻게 될까요? 김 책임자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피해자야. 우리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실제로 회사는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단순 가담자들은 모두 복직시키기로 한 거예요. 다만 주동자들과 외부 세력과의 연루가 밝혀진 사람들은 제외였죠. 타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무슨 의미시죠? 태국 정부가 우리 편에 선 건 단순히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들도 알고 있어. 전기차가 미래라는 걸. 김 책임자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의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협력 파트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태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오늘 밤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90년대와는 다르죠. 이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어요. 태국의 선택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내일이면 공장이 다시 가동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전보다 더 강한 신뢰와 협력으로 말이죠. 김 책임자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의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협력 파트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태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그날 밤 늦게 정부의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었어요. 2026년까지 태국을 동남아시아 최대의 전기차 생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같이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을 보여준 기업들과 함께 태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산업부 차관의 기자회견이었어요.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보니 공장 앞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어요. 경찰들이 질서 있게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고 파업 참가자들은 대부분 자진해서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남아있던 시위대도 큰 저항 없이 해산됐죠. 타완, 잠깐 시간 있나? 피차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미안해. 우리가 잘못 판단했어. 누군가의 계략에 노란한 거야. 괜찮아요, 피차이.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그러자 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회사가 우리를 다시 받아준다고 해서. 솔직히 많이 무서웠어. 다른 회사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을 텐데. 피차이의 말처럼 현대차의 결정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파업 참가자들을 전원 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회사는 달랐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깊은 신뢰를 쌓으려 했죠. 이게 바로 한국 기업의 문화야. 김 책임자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을 단순한 인력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생각해.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어야 하는 거지. 오늘 밤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90년대와는 다르죠. 이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어요. 태국의 선택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파업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이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아이오닉 5 생산을 위한 준비도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타완,
자네가 이번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주었으면 하네. 김준호 책임자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차 생산 프로젝트의 태국 측 책임자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자네는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자네의 진정성과 능력을 모두가 받잖나. 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현대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졌어요. 심지어 중국 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한 규제도 마련되었죠. 이제 태국은 동남아시아 전기차 산업의 중심이 될 거예요. 산업부 장관이 우리 공장을 방문했을 때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외국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보였죠. 피차이는 이제 저와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파업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히려 현대차의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죠. 타완.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직접 봤잖아. 현대차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진심을 다하는지. 앞으로 2026년까지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요. 태국과 한국, 현대차와 태국 직원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꿈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타완 러타나퐁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